안녕하십니까, 망고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노원구의 지리, 교통, 일자리, 그리고 대장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원구에 어떤 아파트를 사셔야 되는지 힌트를 드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주택, 1주택, 다주택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은 노원구에서 내 포지션에 맞게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노원구는 아픈 손가락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으로 업무지구와 너무 멀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80년대 후반부터 대단위로 만들어진 베드타운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강북에서 가장 큰 아파트 중심의 주거지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시세 또한 그에 맞는 가격으로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노원구는 베드타운의 문제와 교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것이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아니 해결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원구의 노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재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인데요. 광운대 물류부지 개발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광운대 물류부지는 광운대역 주변에 노원구 월계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14만 8천 제곱미터의 땅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상업시설, 복합시설, 문화시설 등을 유치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보시면 주상복합 8개 동과 상업시설, 업무시설들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이 완료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이곳은 철도와 물류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물류부지를 주상복합과 상업시설, 업무시설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모습이지만 개발 후에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주변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런 모습으로 바뀌겠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원구의 첫 번째 노력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철도의 단절감을 해결할 수는 없겠네요. 자, 두 번째, 서울 아레나. 서울 아레나는 도봉구 창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를 왜 노원구에서 개발 호재로 꼽았느냐? 여기 창동과 노원구는 중랑천을 기준으로 서로 갈라져 있는데요. 이 노원 아레나와 그 옆에 첨단 바이오 단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 콘텐츠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동의 호재지만 노원구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이라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강남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있죠. 강북은 사실 문화 콘텐츠에 대한 소비를 만족시켜줄 만한 시설들이 없었는데요. 이곳에 서울 아레나를 건설해서 문화 콘텐츠, 우리가 알고 있는 K-팝 공연장 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서울 아레나에 360억을 추가 출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출자를 했고 추가로 추가했다는 것인데요. 카카오가 지분을 투자했다는 사실만 봐도 여기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랑천을 기준으로 노원구의 좌측에 대규모 문화 콘텐츠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죠. 다음 호재, 창동 차량기지 복합개발 사업인데요. 창동 차량기지는 방금 말씀드린 아레나의 중랑천 건너편이 되겠고요. 창동 차량기지가 있고 그 옆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는데 여기를 같이 개발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구상은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의치 않자 미래산업 클러스터라는 개념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노원역 옆에 운전면허 시험장은 예전부터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창동 차량기지 또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은 의정부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의정부시의 반대로 잠시 무산되었다가 양주시가 나타나면서 큰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또한 창동 차량기지는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언제 완공될지 알 수는 없지만 창동 차량기지와 운전면허 시험장이 이전하고 나면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와 노원구의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아레나를 기점으로 한 도봉구 창동 지역과 노원역 일대에 첨단산업 미래 클러스터가 들어오게 되면 창동역에서 노원역으로 연결되는 이 지역이 문화, 컨텐츠, 상업, 주거, 그리고 일자리까지 추가가 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노원구가 첫 번째 아픈 손가락, 배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아픈 손가락입니다. 물리적으로 업무지구와 떨어져 있는 노원구는 대규모로 주택지가 만들어져 있지만 교통 문제가 항상 아킬레스건인데요.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월렁교에서 강남구 대치동까지 12.2km 구간을 지하로 왕복 4차선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동부간선도로 월렁교에서 대치동 구간은 지하로 들어가게 되고 대치동으로 차량으로 접근하는 시간이 2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하화된 동부간선도로는 상부를 공원화하게 되는데요. 분당에서도 비슷한 것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완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노원구에도 이런 상부공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랑천으로 단절되어 있던 아까 말씀드린 창동 아레나 쪽과 노원구의 첨단 업무 클러스터가 연결성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통 호재는 동북선 개통인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 임장을 다녀와 보니까 동북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더라고요. 자, 강북의 교육의 중심 은행 사거리라고 했습니다. 은행 사거리에 많은 학원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 은행 사거리는 고질적인 교통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 은행 사거리를 관통하는 것이 바로 동북선이 되겠고 지금 착착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동북선이 개통이 되면 은행 사거리에서 4호선 노원역이나 월계역으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매우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동북선이 개통되면 은행 사거리 주변에 있는 학원 수요가 쉽게 은행 사거리에 접근하게 되면서 은행 사거리의 위상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장 큰 호재는 바로 GTX-C 개통인데요. 원래 계획은 2021년에 착공하는 것이 계획이었으나 연기됐죠. 모든 철도 사업이 그렇듯이 여기도 연기가 됐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2023년에 착공을 하고 2028년에 완공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물론 2028년에 완공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GTX-C가 완공이 되면 창동역이나 광운대역에서 삼성역까지 10분대에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노원구의 두 번째 아픈 손가락, 교통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원구 인근에는 창동역과 강운대역이 만들어지는데요. 창동역에서 삼성역까지 8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통을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10분대에 삼성역까지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지금 현재 삼성역까지 접근을 하려고 하면 노원역 기준으로 해서 1시간이 조금 안 걸리는데요. 10분대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대규모 배드타운이든 노원구에는 가장 큰 호재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GTX-C 호재가 노원구의 가장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노원구의 아픈 손가락, 일자리 문제와 교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원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자리 문제는 노원구의 인구수를 생각하면 첨단 산업 특구 정도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물론 그 호재가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가장 큰 호재는 GTX-C 개통으로 서울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28년에 예정대로 개통이 될지 모르겠지만 2028년 정도면 노원구에 또 다른 호재와 합쳐져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데요. 그 호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의 가장 큰 단점은 오래된 주거지, 주택지역도 있고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 아파트들의 노후도가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죠. 사실 노원구를 임장해 보시면 아파트 채수에 비해서 신축 아파트가 너무나 적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정규 강의 시간에도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구축밭에서 신축이 탄생할 경우에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노원구의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월계동 일대에 재건축 재개발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순간 노원구에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단추는 상계 뉴타운입니다. 상계 뉴타운은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3구역은 아쉽게도 해제가 되었고 4구역, 6구역은 이미 입주를 했습니다. 4구역은 프로지오, 6구역은 롯데캐슬로 입주를 했으며 1구역, 2구역이 그 다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원래 이런 모습이었지만 3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나머지 구역들이 다 완공이 되면은 상계 뉴타운은 완벽한 숲세권 4호선 당고개역을 가지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내역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구역은 해제가 되었고 1, 2구역은 상계 아이파크 더 라이즈, 상계 더 포레스테 등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4구역, 5구역은 센트럴 프로지오, 롯데캐슬 시그니처로 이미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실 노원구의 가장 큰 이슈는 재건축이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가장 아파트가 많은 구가 노원구가 되겠습니다. 노원구는 14만 2천 호 정도의 아파트가 있고요. 2위가 송파구가 13만 1천 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노원구는 이처럼 인구수 대비 아파트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요.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65%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이야기고 그 아파트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중반까지 입주한 노후 아파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구축 세대에 있는 분들께서 신축의 잠재 수요자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노원구의 재건축은 생각보다 속도가 잘 안 났는데요. 그 이유는 안전진단 통과 때문이었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중층 아파트들이 안전진단 탈락하는 사례가 속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적으로 바꾸면서 속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노원구는 여기에 발을 맞춰서 안전진단 비용까지 전액 무이자로 융자해준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계주공을 비롯한 30년이 넘은 단지들이 속속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계주공은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있는데요. 엄청난 대규모 주거지가 되겠습니다. 상계지구, 중계지구, 하계지구를 합치면 강북에서 이 정도의 밀집도가 있는 아파트 단지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가 재건축이 완료되면 강북권 최대의 신축 아파트 밭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각종 교통 호재들과 맞물려서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가장 핵심이 되는 상계주공 아파트들의 재건축 진행 현황을 보면은 제일 빠른 곳이 8단지였죠. 8단지는 이미 재건축이 완공되어서 하나 포레나로 입주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상계주공 5단지입니다. 상계주공 5단지는 지금 사업시행 인가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 상계주공 아파트 재건축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1단지부터 16단지는 예비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통과를 속속 진행하고 있고 노원구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5단지는 공무원 주공 아파트라 이 목록에는 빠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노원구는 일자리 호재, 교통 호재, 그리고 상계주공 아파트를 필두로 한 재건축, 재개발 호재 등이 맞물려서 큰 파급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노원구에 관심이 있는 우리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지금까지 노원구에 대해서 지리부터 학군, 교통, 호재, 재건축 재개발까지 알아봤는데요. 노원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별로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주택자도 있고 유주택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수요로 접근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자,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주택이면서 실거주집을 찾으신다면
저는 첫 번째로 청약을 권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청약을 생각해 보시고 청약이 여의치가 않은 분들도 있죠. 그렇다면은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교통이나 학군을 우선시해서 실거주 집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소형 아파트들이 많아서 소액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보입니다. 꼭 되지도 않는 청약만 고집하지 마시고 교통, 학군 등을 고려하셔가지고 본인의 재정 상태도 고려하셔야 되겠죠. 무리한 대출은 힘든 상황을 만들 수도 있으니 자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셔가지고 임장하신 다음에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무주택이면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집은 하나 사고 싶은데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적다가 보니까 뭔가를 하나 사두고 싶으신데 어떤 걸 사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형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이고 투자이기 때문에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아파트를 고르셔야 합니다. 물론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갭이 작은 아파트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지는 곳을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교집합이죠. 세 번째, 유주택이면서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갈아타기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12.4% 내고 나면 상당한 기간 동안 원금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문제부터 파악을 해보시고 취득세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시다면 교통보다는 학군지 위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가능하면 본인이 지금 살고 계시는 것보다 더 상급지로 이동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주택이면서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전세를 끼고 사시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한 전략이겠죠. 하지만 노원구는 노후 아파트가 많은 특징이 있어서 갭이 다 큽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실제로 적은 갭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대출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취득세를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황별로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인 단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우리는 누구나 강남을 꿈꿉니다. 하지만 강남은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상황에 맞는 자신만의 강남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나만의 강남을 찾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망고쌤의 지역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지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